여러분, 혹시 건강을 위해 물 대신 차를 하루 종일 드시고 계신가요? 왜 갑자기 단어가 막힐까요? 왜 젓가락을 자꾸 떨어뜨릴까요? 왜 오후만 되면 머리가 무거울까요? 이 세 가지 질문에는 공통된 답이 있습니다. 바로 막혀가는 내 혈관 때문이에요. 30년 넘게 뇌혈관 신호를 분석해온 박진우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히 알게 된 게 있어요. 뇌경색은 조용히 다가오다가 단 한 번의 순간에 터진다는 사실이죠. 어제까지 멀쩡하던 분이 오늘 아침 쓰러지시는 걸 정말 많이 봤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만 하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침마다 단 한 숟가락의 음식만 바꿔도 막힌 혈관이 다시 살아날 수 있거든요. 제가 직접 확인한 결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뇌혈관을 지키는 세 가지 음식과 그 중심에 있는 기적의 가루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말이 꼬이거나 손끝이 저린 증상, 계단 오르면 숨이 차는 느낌, 이런 작은 신호들이 사실은 혈관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식탁 위의 선택을 바꾸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증상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세요. 74세 이정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생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식사 중에 갑자기 젓가락을 떨어뜨리셨대요. 몇 초 후엔 괜찮아져서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며칠 뒤부터는 말이 자주 꼬이기 시작했어요. 손자 이름을 부르려다가 다른 이름이 나오고 하려던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정자님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대요. 요즘 피곤하니까 그런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하지만 그게 바로 뇌혈관이 막히기 시작한 첫 신호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놓치세요. 이정자님은 제 조언대로 매일 아침 귀리가루 한 숟가락을 공복에 드시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왔습니다. 머리가 덜 무겁고 손끝이 따뜻해진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두 달째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말이 또렷해지고 얼굴빛이 환해졌다는 거예요. 큰 변화는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작은 꾸준함에서 온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조금만 바꾸는 실천으로도 이런 변화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경색을 부르는 위험한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정제된 흰쌀밥과 흰빵 위주로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아침마다 흰쌀밥에 국 한 그릇, 점심에는 빵이나 국수,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사실은 혈관 건강에 가장 위험한 습관 중 하나예요. 정제된 탄수화물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그러면 혈관벽에 미세한 손상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마치 벽에 금이 가는 것처럼요.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에서 1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주로 드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2.3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숫자가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만난 65세 김은호님도 평생 흰쌀밥만 드셨어요. 아침, 점심, 저녁 모두 흰쌀밥이었죠.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혈류 속도가 정상보다 30%나 느렸던 거예요. 혈관 안에서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은호님한테 제가 제안드렸어요. 현미와 귀리를 7대3 비율로 섞어서 드셔보시라고요. 처음부터 100% 현미로 바꾸면 소화가 힘들 수 있거든요. 입맛도 적응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조금씩 비율을 늘려가는 게 중요해요. 처음 일주일은 9대1로 시작해서 점점 비율을 높이는 거죠. 두 달 후에 다시 검사를 했더니 혈류 속도가 눈에 띄게 개선됐어요. 여러분은 아침에 어떤 밥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오늘부터라도 쌀 한 숟가락만 귀리로 바꿔보세요. 짠 국물과 젓갈 중심으로 드시는 식습관도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국물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찌개 국물,
국 국물 다 드시는 분들 많으세요. 김치찌개 끓이면 국물까지 다 드시고 된장찌개도 밥 말아서 드시고요. 젓갈도 반찬으로 자주 드시죠. 명란젓, 창란젓, 오징어 젓갈 이런 것들요. 그런데 이 과도한 나트륨이 혈관을 계속 긴장시키고 딱딱하게 만들어요. 고무줄을 계속 당기면 탄력을 잃는 것처럼 혈관도 그렇게 되는 거죠. 탄력을 잃은 혈관은 쉽게 터지고 쉽게 막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5배나 된다고 해요. 거의 2배 반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제가 만난 69세 박선우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매 끼니마다 찌개 국물을 다 드셨거든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뭐든지 국물을 싹싹 비우셨어요. 그게 맛있으니까요. 그런데 혈압이 계속 높았어요. 약을 먹어도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물을 절반만 드시라고 권했어요. 국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딱 절반만 드시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국물이 없으니까 밥맛이 안 난다고 하셨죠. 그런데 참고 계속 하셨어요. 놀랍게도 한 달 만에 혈압이 15나 낮아졌어요. 약도 줄일 수 있었고요. 박선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혈압이 낮아질 줄 몰랐다고요.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간은 다시마나 마늘로 조절해 보세요. 다시마를 우려내면 감칠맛이 나요. 마늘도 많이 넣으면 풍미가 좋아지고요. 그리고 저염 표시가 있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저염 제품도 나트륨이 남아있으니까 꼭 성분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국물까지 다 드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오늘부터는 국물 그릇에 절반만 담아보세요. 불규칙한 식사 시간도 큰 문제예요.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늦게 먹고 저녁은 일찍 먹고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혈당과 혈압이 함께 불안정해집니다. 배가 고프다가 갑자기 음식이 들어오면 우리 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혈관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도쿄 의료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하루에 한 끼 이하로 드시는 분들이 규칙적으로 3끼를 드시는 분들보다 뇌경색 위험이 1.8배 높았어요. 제가 만난 70세 김정우 님도 아침을 자주 거르셨어요. 입맛이 없다고 하시면서 점심때까지 굶으셨죠. 그래서 어지러움을 자주 느끼셨고요. 끼니를 일정하게 지키도록 했더니 그 어지러움이 사라졌어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이렇게 일정한 시간에 드시는 게 중요해요. 물론 정확하게 그 시간일 필요는 없지만 최대한 비슷한 시간대를 지키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이 리듬을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과식보다는 소식이 훨씬 중요해요. 배부르게 먹는 것보다 적당히 먹는 게 혈관에 부담을 덜 주거든요. 여러분은 하루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고 계신가요? 수분 부족도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을 충분히 안 드시면 혈액이 끈적해져요. 꿀처럼 걸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혈관을 통해 흐르기가 어렵고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못 느끼시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목이 마르면 바로 느끼는데 나이가 들면 그 감각이 둔해져요.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해요.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에 1리터 미만으로 물을 드시는 분들이 2리터 이상 드시는 분들보다 뇌졸중 위험이 1.5배 높았어요. 제가 만난 68세 윤정자님도 하루에 물을 거의 안 드셨어요. 커피나 차만 조금씩 드셨죠. 물은 목이 마를 때만 한 모금씩 드시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루 1.5리터를 나눠서 마시도록 했더니 어지럼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시작하세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500ml 정도는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침 물 한 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사 사이사이에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게 중요해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됩니다. 위장도 놀라고 신장도 부담스러워하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물을 얼마나 마셨나요? 지금 당장 물 한 컵 드셔보세요. 튀김과 가공식품 중심으로 간식을 드시는 것도 아주 위험해요. 과자, 빵, 튀김, 라면, 소시지 이런 것들에는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트랜스 지방이 혈관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혈전을 만드는데 앞장서거든요.
마치 혈관 안에 녹이 스는 것처럼 손상을 줍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트랜스 지방 섭취가 2%만 증가해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23%나 증가했어요. 엄청난 수치죠. 제가 만난 62세 정인자님은 매일 오후에 과자 한 봉지씩 드셨어요. 새우깡이나 포테토칩 같은 거요. 그게 습관이 되셨더라고요. 드라마 보시면서 과자 한 봉지씩 드시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과자를 끊고 대신 호두나 아몬드로 바꾸셨더니 놀랍게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절반으로 낮아졌어요. 정인자님도 깜짝 놀라셨죠. 과자 하나 끊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변화가 올 줄 몰랐다고요. 간식은 호두, 아몬드, 삶은 달걀, 이런 걸로 바꿔보세요. 처음엔 맛이 싱거울 수 있어요. 과자의 그 짭짤하고 달콤한 맛에 익숙하셨으니까요. 하지만 2주만 지나면 입맛이 달라집니다. 견과류의 고소한 맛이 느껴지고 과자가 오히려 느끼하게 느껴지세요. 그리고 무지방 표시가 있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무지방 제품은 오히려 설탕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지방을 빼면 맛이 없으니까 설탕으로 맛을 내는 거예요. 꼭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여러분은 간식으로 어떤 걸 자주 드시나요? 오늘부터 과자 대신 견과류 한 줌 드셔보세요. 이렇게 5가지 위험한 습관들을 살펴봤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게 있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이제는 막힌 혈관을 뚫는 기적의 가루와 음식 3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귀리가루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게 혈관 안에 쌓인 노폐물을 흡착해서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마치 혈관 청소부 같은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가장 효과가 빠른 음식이 바로 이 귀리였습니다. 베타글루칸이 혈관 벽에 붙어 있는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을 떼어내요. 그리고 장으로 내려가서 변으로 배출시키는 거죠. 이 과정이 매일 반복되면 혈관이 점점 깨끗해집니다. 막혔던 길이 뚫리는 거예요. 공복에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우리 몸이 영양소를 흡수할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거든요. 위장이 비어 있을 때 귀리가루가 들어가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60도에서 7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베타글루칸을 파괴할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이 딱 좋습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반 숟가락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많은 양을 드시면 소화가 힘들 수 있어요. 배에 가스가 차거나 불편할 수 있거든요. 일주일 단위로 조금씩 양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첫 주는 반 숟가락, 둘째 주는 반 숟가락 반, 셋째 주는 한 숟가락 이런 식으로요. 한 달쯤 지나면 한 숟가락 정도가 적당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먹고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한 달은 드셔야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귀리가루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신 분이 72세 강명희 님이에요. 이분은 손발이 항상 차갑고 자주 저리셨어요. 겨울에는 더 심해져서 밤에 잠을 설칠 정도였대요. 그런데 귀리가루를 3달 드셨더니 손끝 발끝이 따뜻해지고 저림이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혈액순환이 좋아진 거죠. 혈관이 뚫리니까 피가 말초까지 잘 흐르게 된 겁니다. 귀리가루는 시중에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면 한 봉지 살 수 있어요. 한 봉지면 한 달은 충분히 드실 수 있고요. 이렇게 작은 투자로 여러분의 뇌혈관 나이를 10년은 젊게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아침 귀리가루 한 숟가락으로 시작해 보실래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게 혈관 내벽을 산화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우리 혈관이 녹슬지 않게 지켜주는 거예요. 마치 코팅을 해주는 것처럼요. 혈관도 나이가 들면 산화가 돼요. 쇠가 녹쓰는 것처럼 혈관도 녹이 슬어요. 그러면 혈관벽이 약해지고 쉽게 터지게 됩니다. 안토시아닌은 이 산화를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냉동 블루베리도 전혀 문제 없어요. 오히려 냉동 제품이 보관도 편하고 영양소 손실도 적습니다. 블루베리는 수확 직후 급속 냉동하거든요. 그래서 신선한 것과 영양가가 거의 같아요. 다만 당분이 첨가된 제품은 피하셔야 해요. 순수한 블루베리만 들어있는 걸로 고르세요. 성분표를 꼭 확인하시고요. 하루에 한 줌 정도면 충분해요.
한 줌이 대략 50g에서 70g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안토시아닌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아침에 귀리가루와 함께 섞어서 드시면 정말 좋아요. 귀리가루에 베타글루칸과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맛도 훨씬 좋아지고요. 귀리가루만 타서 먹으면 좀 밍밍한데 블루베리를 넣으면 새콤달콤해져서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제가 만난 66세 한미숙님은 블루베리를 매일 아침 한 줌씩 드셨어요. 귀리가루에 블루베리를 넣어서 갈아 드셨죠. 그런데 2달 만에 눈이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손자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 바로바로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뇌혈관이 좋아지니까 뇌 기능도 함께 좋아진 거죠. 새콤달콤한 블루베리, 언제 마지막으로 드셔보셨나요? 오늘부터 냉장고에 블루베리 한 봉지 준비해 두세요. 간식으로도 좋고 식사 후 디저트로도 좋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시금치예요. 시금치에는 엽산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엽산이 혈관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벽에 상처가 나는 걸 방지해주는 거죠. 그리고 질산염이라는 성분도 있는데 이게 혈관을 확장시켜줘요.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거죠. 나이가 들면 혈관이 점점 좁아져요. 혈관벽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길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지나가기 힘들어지죠. 질산염은 이 혈관을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속도로 차선을 늘리는 것처럼요. 시금치는 조리법이 중요해요.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거든요. 30초만 살짝 데쳐서 드세요. 물이 팔팔 끓을 때 넣었다가 바로 건져내시면 됩니다. 색깔이 선명한 초록색이 되면 딱 좋아요. 그 이상 삶으면 색깔이 어두워지면서 영양소도 파괴돼요. 점심 반찬으로 드시거나 된장국에 넣어 드시면 좋아요. 매일 한 접시씩 손바닥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시금치는 가격도 저렴하고 구하기도 쉬워요. 동네 마트에서 한 단에 1,000원 정도면 살 수 있죠. 사계절 내내 구할 수 있어서 꾸준히 드시기에도 좋습니다. 제가 만난 75세 송기철님은 시금치를 거의 안 드셨어요. 맛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채소를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된장국에 넣어서 드시도록 했더니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된장 맛에 시금치 향이 어우러져서 좋다고 하셨어요. 석 달 후에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 혈관 탄력성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딱딱했던 혈관이 부드러워진 거죠. 송기철님도 몸으로 느끼셨대요. 계단 오르기가 전보다 훨씬 수월해졌다고요. 식탁에 초록색 채소가 오늘 올라왔나요? 내일 장 보실 때 시금치 꼭 사오세요. 하루 한 접시만 드셔도 혈관이 달라집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을 정리해 볼게요. 아침에는 귀리가루 한 숟가락과 블루베리 한 줌을 함께 드시고 점심이나 저녁에는 시금치 한 접시를 챙겨 드세요. 이게 전부예요. 복잡하지 않죠? 이렇게 간단한 세 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막힌 혈관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혈관이 좋아지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먼저 손발이 따뜻해져요. 말이 또렷해지고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오후만 되면 찾아오던 피로감이 사라지고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져요. 어지럼증도 줄어들고 두통도 덜해집니다. 이런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오는 건 아니에요. 최소 한 달은 꾸준히 하셔야 해요. 하지만 한번 좋아진 혈관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이 꾸준히 쌓이면 막힌 혈관이 정말로 다시 살아나요.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마무리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내 혈관은 내가 고른 음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드시느냐가 10년 후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결정하는 겁니다. 나쁜 식습관을 그대로 두면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피는 끈적해집니다. 처음에는 단어가 막히고 젓가락을 떨어뜨리는 정도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기억력이 떨어지고 어지럼증이 찾아옵니다. 손이 저리고 발이 차가워져요. 오후만 되면 머리가 무거워지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부터 바꾸시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아침에 귀리가루 한 숟가락, 점심에 시금치 한 접시, 간식으로 블루베리 한 줌만 더해도 혈관은 다시 부드러워져요. 혈관이 좋아지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요. 손발이 따뜻하고 몸이 가벼워져요.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내일 아침
공복에 귀리가루 한 숟가락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세요. 3,000원짜리 귀리가루 한 봉지가 여러분의 뇌혈관 나이를 10년 젊게 만들 수 있어요. 너무 간단하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변화는 가장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일주 식단 루틴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내일 아침 무엇부터 바꾸실 건가요? 댓글에 한 줄 약속 남겨주세요. 함께 건강한 혈관으로 나이 들어가요.